예, 안녕하세요. 홍선표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네이버 주주분들이나 아니면은 네이버에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만한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이버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 이제 한선숙 대표님, 그러니까 네이버 CEO 분이시죠. 이분께서, 지난 3월에 네이버 주주들한테 보냈던 그 주주서한을 좀 같이 읽어보면서 네이버가 이제 한국, 일본, 더 나아가서 동남아 시장까지 진출하는 그런 이제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가 되기 위해서 어떤 그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처음 설립된 게 1999년입니다. 그때 이제 이혜진 창업자를 비롯해서 그런 이게 창업 멤버들이 네이버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1999년부터 지금까지 22년 동안 네이버가 이렇게 주주들한테 주주서한을 보낸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22년 동안 안 보냈다가 올해 이제 처음 보내는 건데, 이렇게 네이버가 갑자기 이제 주주분들한테 주주서한을 보내는 거는 굉장히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가, 네이버에 투자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2019년 말까지만 해도 개인 투자자들이 한 4만 3천 명 정도였는데 2020년에는 이제 그 수가 한 42만 명 정도까지 늘어났으니까 1년 사이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10배 이상 늘어난 거고, 단순히 이제 숫자로만 봐도 36만 명이나 늘어나신 겁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막 터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막 오프라인에 가서 이제 물건을 안 사고 온라인에서 쇼핑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그 전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했는데, 그렇게 됨에 따라서 이제 네이버가 우리나라 최대의 그 이커머스 업체인 네이버가 유망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갖고 그 네이버에 대한 투자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주주가 4만 명 정도밖에 안 됐을 때는 그냥 개인 투자자들 말고 그냥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 그분 위주로 이제 회사 사정에 대해서만 설명해도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근데 이제 1년 사이에 주주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니까 이제는 CEO가 직접 주주들한테 좀 설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셔갖고 이번에 처음 이렇게 주주서한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회사의 이제 그 최고 경영자, 그러니까 CEO 이름으로 나오는 주주서한을 보시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이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아무래도 CEO 이름을 달고 나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CEO한테 그 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글에서는 이제 오직 사실만을 좀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확고한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앞으로는 이렇게 밀고 나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담겨 있어 갖고 굉장히 그 회사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갖고 오늘은 이렇게 좀 네이버의 첫 번째 주주선을 볼 텐데, 이 주주선의 이름 자체가 네이버 커머스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커머스라는 게 이제 상거래 활동, 그러니까 여기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쇼핑 부분을 말하는 건데, 그만큼 이 주주선의 제목 자체가 이제 커머스의 현재와 미래일 정도로 네이버가 이 전자상거래 그 분야를 키우는데 좀 집중하고 있다, 그런 사실을 좀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선 이제 처음에 담긴 내용부터 볼게요. 처음에 담긴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한성숙 대표님과 그 네이버 이제 고위 임원들이 네이버의 작년 1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런 걸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내고 있는 작은 성공들의 힘, SME의 온라인 도전과 성장을 지원해온 네이버 커머스의 방향성. 여기서 이제 SME라는 거는 중소상공인을 말하는 겁니다. 스몰 앤 미디엄 사이즈드 엔터프라이즈 해갖고 보통 이제 중소상공인을 그 SME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새 만으로 1년을 넘어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네이버는 가지고 있는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해 새롭게 온라인 시장에 도전하는 SME들을 지원하며 이커머스 영역에서 함께 의미 있는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커머스 사업이 인터넷 기업들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 또한 탄탄하게 쌓아온 이용자 및 판매자 규모와 커머스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제 좀 실적이 괜찮았다, 그런 그 이커머스 부분에서의 실적이 괜찮았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다음에 나온 내용. 특히 3월달 들어서는
라인과 Z홀딩스의 경영통합 완료, 이마트 및 신세계와의 자사주 교환 등 네이버 커머스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들이 지니는 의미를 설명하면서 네이버 커머스 사업이 가지고 있는 기본 철학과 경쟁력,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는 굉장히 그 네이버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큰 거래들이 많았습니다. 작년 10월로 거슬러 가면은 작년 10월에는 그 CJ 대한통운하고 네이버하고 6천억 원어치 그 주식을 교환해요. 그 네이버가 CJ 대한통운의 주식 6천억 원을 받고 대신 또 CJ 대한통운은 네이버 주식 6천억 원어치 받아가고, 그리고 올해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죠. 올해에는 그 이마트나 뭐 신세계백화점 등이 포함된 그 신세계그룹하고 해갖고 2,500억 원어치의 그 자사주를 교환합니다. 서로 이제 주식을 주고 받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일본의 그 소프트뱅크 그룹하고는 그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그 소프트뱅크 그룹 있잖아요. 거기하고는 이제 50대 50으로 돈을 이렇게 내갖고 그 A홀딩스라는 그런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요. 일본에 있던 그 라인과 그 소프트뱅크 그룹 산하에 있던 그 야후 재팬이 합쳐져 갖고 그 이제 A홀딩스라는 하나의 이제 회사가 만들어진 건데, 좀 굉장히 최근에는 그 이렇게 뭐 네이버한테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갖고 좀 이걸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여기 보시면은 작년에 이제 좀 네이버가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 덕분에 19 사태로 인한 그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 덕분에 성과가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작년에 네이버가 그 네이버 커머스 분야에서 성과가 어땠는지 나오는데, 네이버는 이렇게 이용자, 판매자,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는 이커머스 시장 리더로서 지난해 거래액 28조 원을 달성하며 국내 이커머스 시장 1위 지위를 확고히 하였고 앞으로도 이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에 이제 그 네이버가 온라인 쇼핑 그쪽 커머스 쪽이 잘 돼갖고 굉장히 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커머스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진 그 거래액이 28조 원이에요. 28조 원이면은 우리나라 이제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를 보통 한 160조 원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거의 이제 뭐 28조니까 한 5분의 1 조금 못 되는 정도 수준을 갖고 계신 거죠. 한 17% 정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2위가 이제 거래액 기준으로 2위가 그 이베이 코리아라고 옥션하고 이제 G마켓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그 이베이 코리아가 20조 원으로 2위인데,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네이버가 현재는 그 얼마 전에 좀 기사가 나왔는데 신세계그룹하고 또 같이 손을 잡고 그 이베이 홀딩스 인수전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그 인수전에도 뛰어들었거든요. 이걸 보시면은 네이버가 굉장히 지금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서도 굉장히 그 성장을 좀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또 한성숙 대표님이 작년에 우리 거래액 28조 원 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또 앞으로는 이 시장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 그거에 대한 전략을 여기 5개 정도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은 이제 여기서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네이버에서 쇼핑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 안에 또 그 쇼핑 그 코너 안에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이제 뭐 개인 창업자분들부터 시작해갖고 기업들까지 많이 쓰고 계신 게 이제 스마트 스토어인데, 그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얘기를 여기 하십니다. 이제 뭐 머천드 솔루션 등 새로운 판매자 솔루션 강화, 커머스 성장 선순환 구조 기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새 네이버에 개설된 스마트 스토어 수는 42만 개를 넘어섰으며 연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거래된 대금이 17조 원을 넘어설 만큼 스마트 스토어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온라인 창업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성장을 더욱 가속화해 작년보다 약 50% 늘어난 거래액 25조 원을 목표로 하고 5년 후에는 100만 사업자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사업 분야에서 1년 만에 그 거래액을 50%나 늘린다는 거는 굉장히 좀 담대한, 그리고 되게 그 큰 이제 계획이신데, 네이버 한성숙 대표께서 그 자신있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올해는 작년보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거래되는 거를 50% 이상 늘리겠다. 그리고 5년 후에는 지금은 이제 42만 명이 쓰고 있는데 100만 사업자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도록 하겠다. 100만 명이 100만 명이 이제 거기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한다는 거는 거의 이제 대부분의 그 온라인 쇼핑이 네이버에서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런 큰 야심을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이버가 이런 큰 목표를 갖고 지금 이제 커머스 전략을 이제 펼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뭐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전략들에 대한 좀 얘기도 좀 나옵니다. 뭐 그동안 쌓아온 판매자 솔루션 노하우를 기반으로 그 지원 범위를 SME에서 대형 브랜드로까지 확장하여 브랜드 스토어를 작년 2월에 출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스마트 스토어가 주로 이제 뭐 1인 창업자라든지 작은 중소상공인들 위주였는데 이제는 좀 유명 브랜드들도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큰 대기업들도 그 자사몰도 운영하면서 동시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 브랜드 스토어라는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큰 기업들까지 네이버 안에서 물건을 팔게 함으로써 굉장히 좀 성장해 나가겠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현재 패션, 생필품, 가전기기 등 전 범위를 아우르는 290여 개의 브랜드가 입점해 한 개의 이탈도 없이, 그러니까 들어왔던 데 중에서 한 군데도 빠진 데 없다. 견조한 성장을 거두고 있으며 스마트 스토어와 브랜드 스토어의 판매자 수 및 거래액의 증가는 네이버 마케팅 솔루션과 결합되어 커머스 매출의 성장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물건을 파는 게 아닌데, 그러면 이제 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은 돈을 어떻게 버나? 뭐 이제 네이버 안에서 이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물건이 많아질수록, 물건을 파시는 그런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이런 브랜드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뭐 중소상공이나 기업들이 많아질수록 그 네이버 안에서 이제 광고를 좀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래액이 늘어나고 또 거래액이 늘어나고 입점 업체들이 늘어나면은 이런 광고 수입이 우선적으로 좀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네이버가 이제 광고 수입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 이렇게 입점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더 효과적으로 물건을 팔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인공지능에 기반해갖고 안내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팔겠다. 이런 계획도 갖고 계신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 거를 이제 머천트 솔루션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 머천트 솔루션, 그런 이제 뭐 상업 활동에 필요한 그런 뭐 소프트웨어 서비스 뭐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네이버에서 이제 물건을 파는 그런 업체들을 많이 늘림으로써 광고도 그분들이 좀 많이 해결해갖고 광고 수익도 많이 올릴 거고,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이제 좀 효과적인 판매를 돕는 그런 솔루션 프로그램들 팔아갖고, 그것도 판다기보다 이제 이용료를 받아갖고 그것도 이제 좀 수익을 거두겠다. 이런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커머스로 이제 돈을 벌 것인지 얘기를 하신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정기 구독, 명품, 라이브 커머스 등 두 번째 얘기입니다. 차별화된 쇼핑 경험 제공 및 신규 시장을 확대하겠다. 여태까지는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뭐 생필품이라든지 뭐 식품 그런 거 위주로 팔았었는데, 식품, 의류 뭐 그런 거 위주로 팔았었는데, 앞으로는 명품까지도 네이버에서 팔겠다. 명품 브랜드들도 네이버 안에 입점시켜갖고 명품들도 이제 그렇게 이제 네이버 안에서 이제 판매하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으신 거고, 요즘은 또 이제 막 라이브 커머스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옛날에 이제 홈쇼핑에서 했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모바일에서도 라이브 커머스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그런 얘기도 지금 좀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보면은 중국의 사례를 좀 드신 게 있어요. 중국의 사례를 좀 드셨는데, 저도 몰랐었는데,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에서 그 라이브 커머스가 훨씬 더 전에 훨씬 더 지금 더 크고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이제 뭐 한 대표님 써주신 걸 보면은, 라이브 커머스가 먼저 정책된 중국에서는 라이브 커머스가 전체 이커머스 거래액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을 보니까 라이브 커머스가 한 15% 정도는 가더라. 그리고 더 갈 것 같더라. 그러면은 앞으로 이게 우리 사회도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아직 라이브 커머스라는 새로운 영역은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그 온라인 쇼핑이 성장할 여지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국내에서도 이렇게 성장할 여지가 더 많다고 얘기하신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전략. 탄탄한 제휴 경쟁력과 강력한 이용자 혜택으로 600만 멤버십 생태계 확대 목표. 네이버가 이제 작년에 뭐 네이버 플러스라는 그 멤버십 상품을 나눴는데 그거 뭐 가입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이제 뭐 네이버에서 이제 쇼핑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네이버 플러스 이제 월 정액 얼마 내고 가입을 하면은 뭐 할인 혜택을 더 주겠다. 뭐 네이버 페이를 더 많이 돌려주겠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뭐 어디 이제 뭐 콘텐츠 같은 것도 그러니까 뭐 볼거리라든지 그런 것도 좀 제공하겠다. 그런 걸 많이 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의 수를 그 600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건데 이 600만 명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작년 말 그러니까 2020년 말에는 그 네이버의 그 구독형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250만 명이었어요. 작년 말에 250만 명 돌파했는데 연내 그러니까 올해 말에는 그분들을 누적 기준으로 600만 명까지 늘리겠다. 그러니까 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스마트 스토어 그에서 거래되는 거래액은 올해 안에 50% 늘리겠다. 작년에 17조였는데 50%면 거의 한 8조 5천억 원을 늘리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네이버 그 멤버십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지금 250만이었는데 그 정기 구독형 상품 사용하시는 분들은 250만 명인데 그것도 이제 600만 명으로 늘리겠다. 이 정도의 말은 굉장히 어느 정도의 분명한 그 근거가 있어야만 하실 수 있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막 주주선을 썼을 때는 이게 다 대표 이름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이대로 안 이루어지면은 결국 그 대표한테 책임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주주서한에는 함부로 말을 쓸 수가 없는데, 호언장담할 수가 없는데, 한선숙 대표님께서 이 정도까지 얘기하셨던 거는 분명히 근거가 있고 이 성장 추세를 보니까 그 정도 달성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그리고 우리도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드라이브를 걸 거다. 그럼 확실한 좀 확고한 확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략이 있는데, 제가 앞에서 이제 그 뭐 신세계하고 지금 뭐 협력하고 있고 뭐 대한통운하고도 협력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시고 있어요. 상품에 맞는 물류 서비스 디자인, 데이터 기반 온디맨드 풀필먼트 구축해 물류 역량 강화. 그 온디맨드라는 건 그냥 뭐 주문형이라고 그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소비자가 원하는 것 그런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풀필먼트는 소비자가 그걸 어떤 상품을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구입을 했을 때 그거를 이제 내가 직접 네이버 같은 그런 회사들이 그거를 직접 찾아다가 그 물류로 배송해 갖고 소비자들한테까지 이제 배달해 주는 거, 그걸 이제 풀필먼트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물류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 지금까지는 그냥 이제 약간 그 중개 플랫폼으로서 그 주문만 중개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물류까지 직접 뛰어들겠다. 사실 그래갖고 네이버가 최근에 그 신세계라든지 그 CJ 대한통운 그런 데와 굉장히 협력을 하고 있는 것도 다 이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세계 이마트와의 협업은 국내 유통업계 최대 규모의 협력이며, 이를 통해 네이버 커머스 플랫폼의 전체 물류 경쟁력을 한 차원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오프라인 매장을 가진 신세계 이마트와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네이버 이용자들의 쇼핑 경험을 한층 개선할 것입니다. 신세계 이마트, 그러니까 신세계와 이마트의 7,300개 오프라인 거점을 활용해 7,300개 매장을 말씀하신 거죠. 네이버 장보기에서 당일 배송, 이길 배송을 도입하거나, 네이버에서 이제 장을 보면은 그쪽을 이제 물류센터로 활용해 갖고 당일 그냥 배달해 주거나 아니면은 다음날 배달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내놓겠다. 멤버십을 활용한 무료 배송 혜택을 주는 방안, 스마트 스토어 신선식품 배송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CJ 대한통운 얘기도 나오네요. 신세계 이마트뿐만 아니라 네이버 풀필먼트 생태계에 이미 합류한, 여기서 이미 합류했다는 건 지난해 10월에 그 두 회사가
네이버는 네이버 주식 6천억 원어치를 주고 CJ 대한통운 그 주식 6천억 원어치를 받아가고, 반대로 CJ 대한통운도 자기네 주식 그 6천억 원어치를 주고 네이버 주식 6천억 원을 받아갔거든요. 그래서 이미 같이 이제 거의 이제 뭐 하나, 뭐 완전 하나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된 거죠. 막 6천억 원어치의 그 자사주를 교환할 정도니까. 네이버 풀필먼트 생태계에 이미 합류한 CJ 대한통운 역시 업계 최고 수준의 물류 역량을 보유한 파트너입니다. 네이버는 이들 파트너들의 장점을 모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하고 힘을 집중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네이버가 지금 지난 3월달에 있었던 얘기예요. 이게 지난 3월달에 있던 기사인데, 신세계 네이버 혈맹, 온오포 유통 최강자 우뚝.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온라인에서는 지금 네이버가 가장 그 거래액이 28조 원이 되는 거고, 오프라인에서는 당연히 뭐 이마트라든지 뭐 그 신세계 백화점이라든지 그런 걸 갖고 있는 그 신세계 이마트 그룹이 굉장히 이제 큰 업체인데, 이 두 개가 합쳐갖고 같이 이제 우리나라 그 온라인 쇼핑 업계를 한번 장악해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2,500억 원 규모는, 이를 위해 양사는 2,500원 규모의 지분 막교환을 진행했다. 이마트 1,500원, 신세계 백화점 1,000억 원 규모로 이마트에서 1,500원, 신세계그룹에서 1,000억 원 해갖고 네이버 주식 2,500원 어치 가져오고, 네이버는 그 자기네 주식 이렇게 주는 대가로 이마트에서 1,500원, 신세계에서 1,000억 원 갖고 온 거죠.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계를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지금 협력을 좀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 회사들이. 그리고 이 다섯 번째 얘기가 저는 굉장히 그 네이버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한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그 네이버는 이제 더 이상 그 국내에 머무는 기업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네이버를 막 국내 검색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쭉 봐도 이제 안 계실 것 같은데, 네이버는 이미 커머스 업체로 이미 완전히 탈바꿈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일본 시장에 주력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본 시장에서 거둔 성공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시장까지 좀 나가려는 큰 계획을 갖고 있어요. 2019년 발표한 라인과 제인홀딩스의 경영통합이, 그러니까 이 제목이 다섯 번의 전략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성공 모델 일본 진출.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에 그 성공했던 모델을 일본으로 가져가겠다. 그래갖고 글로벌 커머스 컴퍼니 향한 도전을 시작하겠다. 저는 이 다섯 번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더 이상 국내가 아니고 외국으로 나가갖고 이제 한번 제대로 큰 기업으로 커보겠다, 글로벌 기업으로 커보겠다, 이런 의지를 얘기하시는 건데, 2019년 발표한 라인과 제트홀딩스 경험통합이, 여기서 제트홀딩스는 그 소프트뱅크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소프트뱅크 그룹이고, 라인은 그 네이버의 그 메신저 회사죠. 근데 일본에서는 굉장히 그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이제 메신저인데, 그 두 회사가 50대 50으로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을 해갖고 이 두 회사를 거느리는 게 이제 A홀딩스라는 회사인데, 이제 더 이상 일본 시장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싸울 게 아니고, 일본 시장에서는 서로 협력을 하자. 서로 협력해서 더 큰 이익을 가져가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라인하고 이렇게 소프트뱅크 그룹이 이렇게 합작을 했던 건데, 2019년 발표한 라인과 제트홀딩스 경영통합이 3월 1일 마무리되었고, 이제는 완전히 한 회사가 됐습니다. 두 회사가. 이제 네이버는 제트홀딩스 산하 라인, 야후와의 본격적인 협력을 통해 일본에서도 도전과 성공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그룹이 만든 회사, 그 회사와 이제 한국에 있는 네이버가 또 이제 협력을 해서 더 큰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첫 번째 과제로 상반기 중에 스마트 스토어 플랫폼을 일본에 선보입니다. 스마트 스토어가 이제 일본에 진출하는 겁니다. 그 스마트 스토어의 그 서비스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모델을 라인에 선물하기, 공동 구매 등 소셜 커머스 플랫폼에 연동하고, 야후 검색, 쇼핑, 페이페이 등과 연결해서, 여기서 페이페이는 소프트뱅크 그룹이 만든 그 네이버 페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편 결제하는 그런 페이거든요. 페이 등과 연결해 한국에서 검증된 검색, 쇼핑, 결제로 이어지는 시너지를 제트홀딩스의 다양한 사업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우리보다 한 2배, 2.5배에서 3배 정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그 소비 시장도 큽니다. 아무래도 또 소득 수준도 높고, 아직까지는 좀 이제 그 GDP가 우리보다 높으니까, 1인당 GDP가.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온라인 쇼핑이 한국만큼 좀 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서 이렇게 소프트뱅크하고 힘을 합쳐서 나가면은 훨씬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뭐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일본의 소매 시장은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 큰 규모지만 아직 커머스의 온라인 침투율은 한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 이용률이 뭐 한국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뭐 굉장히 좀 일본은 좀 아날로그적인 성격이 강한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환이 많이 안 됐다는 거죠. 한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특히 야후 쇼핑은 이미 32조 원 규모의 커머스 거래를 기록하고 있어 스마트 스토어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도전을 시작점으로 네이버 커머스는 글로벌 커머스 회사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렇게 크게 소프트뱅크 그룹하고 합작을 해갖고 이렇게 시장 규모는 더 크지만 아직 온라인 쇼핑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아직 한국보다는 덜 발달된 일본에서 큰 성장을 이뤄내고, 거기서 이제 또 성장을 거두면은 일본에서 성공을 거뒀던 모델을 또 이제 라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으로 가갖고 글로벌 또 똑같이 이렇게 성공을 거두겠다. 그래갖고 네이버가 굉장히 이제 글로벌 그 커머스 기업으로 성장하겠다. 이런 굉장히 큰 뜻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가 지금 이제 어떤 걸 주력하고 있는지 보시면은 이제 커머스입니다. 굉장히 그 온라인 쇼핑에 거의 이제 전력을 다하고 계신 건데, 이를 통해서 기존의 이제 검색과 광고 위주의 그 매출 구조를 이제 커머스로까지 훨씬 더 성장시켜 나가겠다. 이미 그 검색과 광고 부분의 매출과 커머스 부분의 매출 거의 이제 50대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한번 사업 보고서 보니까. 근데 이쪽은 훨씬 더 성장 규모가 크다. 한국에서도 아직 더 성장할 수 있고, 스마트 스토어도 이제 50% 늘린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지금 소프트뱅크하고 합작하고 우리가 하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시장이 3배나 큰데 아직 온라인 쇼핑 이용률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도 훨씬 더 성장할 그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일본에서까지 성장하면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라인이 많이 사용하는 이제 동남아로 진출하겠다. 이런 게 이제 그 네이버가 그리고 있는 큰 전략들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뭐 기사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신세계 그룹하고도 이렇게 서로 몇천억대 지분을 교환해서 이걸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CJ 대한통과도 굉장히 6천억 규모의 그 통합을 하셔갖고 지금 현재 그 6천억 규모로 이제 지분 교환을 하셔갖고 이제 독자적인 물류센터도 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최근에는 보시면은 그 이베이 코리아, 그 옥션하고 G마켓, 아까 제가 거래액이 한 20조 원 된다고 했는데, 그 이베이 코리아가 이제 매물로 나왔습니다, 시장에. 이거 뭐 살 사람 있으면은 우리 회사 팔 테니까 살 사람 있으면 우리한테 오퍼를 달라, 이런 식으로 내놨는데, 여기도 이제 네이버하고 신세계하고 같이 이제 컨소시엄을 만들어 갖고 공동 투자단을 만들어 갖고 이것도 인수하겠다고 지금 도전한 거죠. 이거 인수하기가 만약 성사가 되면은 뭐 네이버가 아까 뭐 네이버 커머스 거래액 한 27조 28조 원, 거기다가 여기 20조 원, 그리고 이제 뭐 쓱닷컴, 그 신세계 그룹에서 하는 게 그 SSG잖아요. SSG 쓱. 그 쓱 온라인 쇼핑몰까지 합쳐갖고 한 50조 원 되는 이런 굉장히 큰 규모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 50조 원이라고 하면은 50조 원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한 160조 되니까 거의 3분의 1을 갖게 되는 겁니다. 쿠팡이라든지 경쟁자들을 사전에 좀 약간 제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누가 인수해 갈지는 아직 모릅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 단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 네이버와 신세계가 손을 잡고 그 이베이 인수에 뛰어들었다는 건데, 이것만 보셔도 이런 사례들을 쭉 보시면은
네이버가 지금 커머스 기업으로, 글로벌 커머스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한성숙 대표님이 말하는 네이버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좀 읽어봤는데요. 오늘 제가 좀 살펴본 내용들이 네이버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고 앞으로는 또 이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저는 이제 다음번에는 또 이제 또 다른 내용을 갖고 좀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좀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다른 내용을 갖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